지역이 미래다. 취재와 수다로 무장한 기자들의 우리 지역 이슈 털기 원탁의 기자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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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난달 아마 2017년 마지막 녹화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택 기자가 이제 새해 좀 목표를 이야기를 하면서 2002년도에 그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던 안정환 선수의 이제 몸매를 뭐 본인과 비교를 하면서 예, 2018년에는 반드시 한번 그 몸매를 되찾아보겠다 이런 공약을 했었잖아요. 어떻게 뭐 그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뭐 최근에 그 안정환 선수가 TV에 나온 거 보니까 좀 많이 쪘더라고요, 안정환 선수. 핑계를 그렇게 대나요? 핑계를 대는 건 아니고. 핑계를 대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어쨌든 목표는 진행형이고요. 그래서 뭐 이승훈 기자는 알고 있겠지만 아침 6시에 요즘 일어나가지고 그 집에 있는 집 앞에 바로 와 있거든요.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 헬스를 30분 하고 출발합니다. 며칠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천은 하고 있고요. 아니 뭐 이승동 기자는 새해 들어서 뭐 목표를 세웠던 그런 거는 없어요? 일단 아까 그 여기 방송국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 이제 미덕과 그리고 어떤 뭐 하여튼 모든 걸 갖췄어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그 말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올해는 좀 건강을 챙기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랑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20대 때나 30대 초반 때 이제 막 날구겼던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지금 너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고요. 또 심적으로는 저 지금이 되게 이 순간 행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행복하기 때문에 이 행복한 마음이 올해 쭉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볼 때 너무 막연한 목표고요. 네. 건강 얘기는 누구나 하는 거고요.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뭐 운동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담배를 끊는다든지 공약. 여기서 선언하세요 그냥. 저 결혼하겠습니다. 결혼이 건강이에요? 아니 그런 거를 식상하다면서요. 전 결혼하겠습니다. 정신 건강, 정신 건강이 정신 좋죠. 건강. 네, 지금 갖고 있는 이 계획들을 꼭 올 연말까지 제가 이어지는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은수 지켜봐주세요. 저요? 다이어트랑 상관없으신 저희는 거고. 뭐 다이어트는 상관없고 이제 집에 이제 내가 두 아이의 아빠다 보니까 제가 너무 그동안 화를 내면서 살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착한 아빠 되기를 올해 이제 새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부터 벌써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한번 애기 이렇게 좀 꾸중 혼내시고서 너무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때 뭐 보셨어요? 애들은 그렇게 어리광 피고 나서 그때 순간은 넘어가면 바로 잊어버리는데 어른들은 꼭 담아놔요. 이게 어른들의 문제라니까. A형입니다. A형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기까지는 충청권 주민들과 지자체의 아낌없는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충남과 충북은 땅을 떼어주기까지 하는 희생을 감수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일부에선 충청권 시도 사이엔 형제가 있다는 말을 자주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그 형제에 조금씩 금이 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해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충청권 상생으로 가자!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출범할 때부터 두 지자체는 이제 세 개의 시도가 굉장히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발전 과정을 좀 지켜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2009년 사업계획 발표 이후에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 믿었던 당시에 이제 제2경부고속도로 도시가 성장하면서 당연히 필요한 역인데 충북에서 오송역이 있다는 이유로 대전에서 뭐 세종시로 온 인구가 뭐 6만 명이 넘는다. 6만여 명이 세종시로 온 건 맞는데 전체 인구로 보면 국가산단을 이제 유치했을 때 조성됐을 때 충청권에 어떤 영향이 두 분의 사이는 평상시 뭐 앙숙 아니면 상생 뭐 어떤 관계라고 혹시 두 분은 보세요? 때로는 상생, 때로는 앙숙 뭐 이런 관계 아닐까요? 저는 별로 동의하는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뭐 이럴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 이택 선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택 선배를 되게 품고 있고 뒤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도와드리고 싶고 본인이 품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선배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가슴을 열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먼저 드렸냐면 뭐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 충청권이 원래 진짜 형제 같고 항상 상생을 함께 하는 그런 시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전국에서도 부러워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사실 또 그런 관계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상황 좀 사실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올해는 어쨌든 상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오는 6월에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개헌이 되는 것, 명문화하는 것, 이게 공동의 목표로 지난 13년간 같이 달려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과정에서
어떤 사소로운 그런 어떤 지역 이기주의, 그 다음에 발전 욕구,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정치공학적 계산에 의해서 좀 와전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서 갈등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면서 행정수도 개헌까지 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먹구름을 들이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는데 사실 세종시 출범할 때부터 두 지자체는 이제 세 개의 시도가 굉장히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세종시 이제 발전 과정을 좀 지켜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좀 아쉬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2009년 사업계획 발표 이후에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 믿었던 당시에 이제 제2경부고속도로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가 됐는데요. 그때 이제 2008년 9년도에 이제 타당성 기재부에서 실시한 타당성 조사도 기준치를 넘어선 1.2가 나왔고 그리고 국토부 우선순위, 국토개발계획 우선순위 6위에까지 오르면서 신속하게 될 것이라 믿었던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조금 느려지는 가운데 좀 이렇게 추진이 덜 되고 있는 가운데 그때 이제 충청권 행정협의회 그렇죠. 4개 시도지사 모임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 서약까지 하고 서로 공조를 해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때 갑자기 충북도에서 이제 그 변심을 했다고 볼까요? 이건 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반대 카드를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반대 이유가 이시종 지사님께서 이 제2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그 오송역의 기능이 축소되고 충북권 산업단지에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중부고속도로 확장안을 들고 나왔었죠. 그때가 좀 첫 번째 시발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뭐 여러 번 이제 취재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중부고속도로와 경부 제2고속도로 간에 좀 약간 서로 상충되는 부분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갈등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충북과의 갈등이 사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잖아요. 이 고속도로 문제만 보더라도 물론 영향이 없을 수는 없는데 국가적 과제로 선정된 거라면 각자가 그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상대편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상대편의 발목을 잡으면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 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시가 됐던 것이었고 그런 과정들이 또 하나 이제 발생한 것이 바로 이제 KTX 세종역 그렇죠. 신설 문제인데 KTX 세종역 신설은 어쨌든 광역자치단체 중에 KTX 그 역이 없는 곳이 세종밖에 없고 점차적으로 세종시 인구가 늘고 그 다음에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성장하면서 당연히 필요한 역인데 충북에서 오송역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 이제 오송역을 이제 세종 시민들이라든가 중앙부 정모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 수요가 뺏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아까 이승훈 기자가 얘기했던 오송 역세권 활성화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입장으로 현재까지 와 있고 작년 5월에 어쨌든 뭐 성공을 한 부분이 있죠. 그 타당성 용역 검토에서 기준치 1보다 좀 많이 모자랐죠. 0.58이 그렇죠. 나오면서 네. 일단 충북의 계획대로 세종역은 일단 무산이 된 상태고 하지만 최근에 세종시에서는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국가적으로도 정부에서도 이미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남면 발산리 용포리 일대를 개발 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3년간 관리를 하면서 그 사이에 재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좀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또 이해찬 의원도 밝혔기 때문에 사실 여전히 충북과는 갈등의 요인이 계속 잠재해 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뭐 예타도 넘어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해찬 의원께서 다시 예타 재검토를 하는 것도 좋고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일단은 그 충북과의 어떤 갈등 구도를 해소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설득하느냐, 어떻게 상생의 길로 가느냐, 어떻게 폭넓게 받아들이냐 이 문제인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세종 입장, 충북 입장을 한번 살펴볼게. 세종은 지금 세종 KTX 역을 간이역으로 만든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한 500억 규모, 그 정도로 해서 세종에 서는 거는 오송에 안 서고, 오송에 서는 거는 세종에 안 서고, 이런 제안을 한 건 했는데, 충북 입장은 그걸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물용설이라고, 일단은 지금 그 세종이 오송이 80% 비중이 같다면, 세종 20%라면,
나중에 세종 KTX역이 생겼을 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용불용설, 태화될 수 있다. 이쪽이 그렇죠. 활성화되면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안심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미 박힌 돌을 굴러온들이 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간이역이 뭐 20km 거리 내에 간이역이 있다는 세종 KTX 간이역이 있다는 말도 어불성설이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일단은 여기에 맞물려서 어떤 정치적 문제가 좀 짙게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요 문제를 해결해야지 충북도와의 어떤 갈등 구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생 발전을 같이 함께 걸어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오송역 명칭 개정이 지금 그 한참 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송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 7대, 6대 그런 그 역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오송역이 인지도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송이라는 곳이. 그래서 청주역은 이미 있고 청주 세종역, 세종 청주역, 뭐 아니면 세종 오송역인데 그쪽으로 얘기가 지금 충북 입장에서는요. 그쪽으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세종역 신설을 좀 저지하기 위해서 세종역이라는 명칭을 빨리 뭐 그렇죠. 좀 서둘러서 쓰기 위한 뭐 그런 목적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뭐 여기서 제가 들리긴 취재 하더라고요. 과정에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이제 이 기사를 쓰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을 좀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여쭤봤죠. KT역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조치원역이 세종역으로 바뀌려고 움직임이 운동이 있었다고요. 있었죠. 명칭이요. 있었죠. 시민운동이 있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또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역명 바꾼 것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무심결에 하신 말씀이 세종역에 KTX역이 들어오는데 이건 바꿀 수 없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역 신설을 계기로 해서 두 지자체가 더 이제 상생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는 뭐 그렇죠. 분명히 맞는 네, 것 같은데 다만 요즘에 갑자기 하나 이제 더 불거져 나온 것이 예. 대전에서는 행정수도 세종 개헌을 예. 반대하고 나섰어요. 저도 이제 대전이 고향인 사람으로서 지켜보건데 사실 이제 세종역 출범한 지 5년이 넘었잖아요. 대전 시민들이 그러니까 세종시에 새롭게 이사 온 사람들의 가장 많은 그 인원을 차지하는 것이 대전 시민이에요. 6만 6천여 그렇다고요. 명이 네. 이제 이주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줄다 보니까 이제 대전 택시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대전 택시 약 8천여 대죠. 8천여 대 중에서 100대 정도가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반대라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니고 100대 있어요. 정도. 네, 그러니까 100대 많지는 정도. 않네요. 많지는 그렇죠. 않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협상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실 벼랑 끝 전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행정수도 개헌에 미칠 악영향을 먼저 좀 생각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6만 7천여 명이 대전 시민들이 왔지만 세종시에서 도로 대전시로 간 인원 그다음에 그렇죠. 대전이 되게 살기 좋은 국토 중앙에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온 인원을 다 합치면 대전시 인구는 지난 5년여 동안 18,000명밖에 안 줄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렇게 그 어떤 세종시가 블랙홀이라고 할 정도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본인의 어떤 그 대전택시의 업계의 이익을 위해서 과도한 움직임이라 생각하고 다만 훈풍은 불고 있어요. 이춘희 그 시 정부가 좀 결단을 내려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 충북 오송역에 있는 청주택시 4천여 대 그리고 대전에 있는 8천여 대가 세종시로 손님을 태우고 왔을 때 특정한 어느 지점을 정해놓고 이 지점에서는 정차를 했다가 본인의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요. 일단은 저는 뭐 대전 택시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생의 길로 조금 저물고 있고 충북 택시 같은 경우는 그 시계외 할증을 좀 풀어주면서 그 어떤 그 행정적인 각자의 이해 첨예 경계를 먼저 앞세우는 것보다 주민 편의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을 해서 상생의 길로 가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상생과 충북과 세종의 상생이 아주 소소한 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들은 되게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 되게 예,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큰 일일 수도 있거든요. 보는 데 따라서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얘기를 해서 뭐 서로 대화를 통하나 그리고 또 주민 편의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일이 깔끔하게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되게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주민 편의 중심이 맞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춘희 시장이 그 최근에 그 정례 브리핑에서 그 상생 방안, 택시 상생 방안을 일부 언급을 했는데 세종 택시업계의 역풍을 맞고 있어요. 사실은 엄청난 반발에 지금 휩싸이고 있거든요. 왜
우리의 동의 없이 그런 어떤 충북 택시가 오갈 수 있고 대전 택시가 여기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려고 하냐 이런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수밖에 없죠. 근데 이승훈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택시를 타는 사람도 시민이고 고객입니다. 근데 세종 시민들은 물론 나중에 70대가 올해 이제 늘어난다 하더라도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늘의 별따기예요. 어플을 이용해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충북 택시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대전 택시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민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들은 자꾸 그 시장하고 택시 업계와의 간담회만 하지 말고 시민들과 택시 업계의 간담회를 하자라는 이런 시민 제안을 최근에 또 하는 것이 좀 눈길을 좀 끌고 있네요. 그러니까 택시 업계의 사실 그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거는 당연히 저도 아닌데, 그렇죠. 뭐 저는 개인적인 저도 택시 이용자 입장에서 이제 세종에서 가끔 약속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제 택시를 타고 네. 천안까지 오긴 하는데 그럴 때마다 택시 잡기가 참 힘들다. 저녁 때 특히 그 중심 상권이 있는 형성되어 그렇죠. 있는 곳에서는 네.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생이든 아니면 세종시 자체의 어떤 방안이든 반드시 좀 마련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택시를 타시면 저 천안까지 가실 때 뭐를 자꾸 놓고 내리셔가지고. 이거 이 방송 끝나고 세종 택시 업계에 항의를 받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되긴 하는데 자르는 걸로. 상생하자는 차원이니까요. 그렇죠. 상생하자는 차원이니까 세종 택시 업계에서도 좀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좀 전에 그 이희택 기자께서 대전에서 뭐 세종시로 온 인구가 뭐 6만 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사실 제가 충남이나 대전 뭐 충북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실 좀 서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종시로 전입 온 인구층이 대부분이 다 뭐 주변 인근 도시라고들 이제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뭐 타격을 좀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종시도 우리를 좀 배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법도 한데. 아까 그 이태익 기자가 말씀하신 것들은 그 대전에서 이제 그 인구 유입이 됐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세종시가 인프라가 갖춰지기 전에 대전에 먼저 둥지를 튼 거점을 만든 세종시 이제 정착을 위한 준비 기간에 있던 분들이 다시 세종시로 오는 과정에서 줄어든 인구가 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는 그건 따져봐야 할 문제인데 다른 충남이나 대전 충북 같은 경우는 빨대 효과보다는 오히려 이제 주변 인구 우리 충북이나 충남 인구는 좀 오히려 늘어나는 그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 잠깐 이제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이제 인구 이동 현황을 이제 뽑았는데요. 대전시만 한 뭐 타시도로 이렇게 유출됐다는 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 나왔을 뿐 그 충북은 2만 6천 명이 순입이 됐고요. 충남은 6만 8천 명이 순입이 됐습니다. 그 같은 기간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전남북, 경북 등은 인구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세종시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뭐 인구가 당장 뭐 대전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은 조금 뭐 얘기할 필요가 있죠. 인구는 분명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조금 더 첨언하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대전시는 6만여 명이 세종시로 온 건 맞는데 전체 인구로 보면 18,000명. 그러니까 2012년도 대전시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가 줄었어요. 5년 동안. 그리고 충남 충북은 오히려 늘었고요. 그리고 가까운 청주시도 그렇죠. 늘었어요. 그렇죠. 저도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약 32,500명 정도가 청주도 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다만 이제 그 공주에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약 9천여 명이 줄었고 10,000명 가까이가 줄었는데 공주시에서 줄어든 그 이유 원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세종시에서 좀 찾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또 KTX 공주역이 또 맞물려 있어서 공주시에서는 문제제기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 놓고 보면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 시민들이 공주에 가서 또 즐길 거리, 먹거리, 또 쇼핑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청주, 대전 이렇게 하나의 생활권처럼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블랙홀이고 세종시가 빨아들인다라고 지나치는 우려를 표시할 시점은 아직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제 5년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남과 충북 같은 경우가 인구가 늘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뭐 세종시의 효과라고 좀 볼 수도 일부분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네네. 충남은 뭐 천안하고 아산이 좀 많이 늘어가지고 그렇긴 하죠. 수도권 인구가 저도 그 사이에 천안으로 이전해 온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뭐 지금 상생을 더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쯤에서 세종시 입장을 좀 대변해 줄 분 한 분을 저희가 모셔볼까 해요. 네. 자, 전 세종시 정책기획관과 균형발전 담당관을 지내면서 주변 도시와의 상생을 누구보다 더 고민해왔고 또 맡아왔던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남궁호 세종시 산업입직과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